목소리 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어, 목소리 나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수시 관련돼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실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실기를 준비하려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실기 종목의 종류, 그리고 실기 종목의 비중도, 그리고 수험생이 알아들어야 할 네 가지하고, 수험생이 꼭 필요한 주의사항, 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원래 전체적으로 다 하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 이해, 그리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학적 트레이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 이해라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보통 실기 종목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기록이 잘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고 운동을 시작을 해야 실력이 금방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이해도 모르고 그냥 실기 종목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겠죠. 그래서 이 이론적 이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뭐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어, 실기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학생들이 잘하는 종목과 못하는 종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집중해서 학교마다 다 원하는 그런 실기 종목들이 있는데 잘하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그거에 맞게 학교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게끔 이제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학교 또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 뛴다. 그러면은 제자리 멀리뛰기를 또 이제 비중을 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종목을 그 학교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고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가 본인이 매우 약한데 윗몸 일으키기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윗몸 일으키기가 들어가는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시험을 치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서 본인이 잘하는 종목과 못하는 종목, 물론 못해도 좀 실력을 향상을 시켜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분명히 포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과학적 트레이닝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트레이닝은 아까 말한 이론적 이해와 매우 흡사하지만 과학적 트레이닝은 뭐냐면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 뛰기 위해서는 보통 필요한 게 순발력과 스피드 그리고 근력이겠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어, 파악을 한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신체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이 이렇게 어, 잘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리고 기록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입시 체육 실기 종목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복 달리기가 제자리 멀리뛰기는 다 아시겠고 왕복 달리기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있겠죠. 여기서 10m, 15m, 15m는 이제 어, 좀 많이 없어져서 옛날 명지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20m, 그리고 25m, 지그재그런, 십자런, 제트런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 보면은 10m 왕복 달리기는 같은 경우는 왕복 2번입니다. 보통 15m도 마찬가지고 20m도 마찬가지고 25m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왕복을 2번을 하게 되죠. 2번을 하고 25m 같은 경우는 한양대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25m가 없어졌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아무래도 어,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없애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가 다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25m 같은 경우는 4번을 왕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종목이었죠. 그래서 보통 그 종목 빼고는 그리고 용인대도 마찬가지 10m가 4번을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꽃가를 도는 그런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어, 10m 이렇게 꽃갈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옆에서 4번, 4번, 용인대 같은 경우는 4번을 돌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2번을 돕니다. 이렇게 2번을 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기 25m 4번을 돌지만, 이번 연도에는 시험이 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음, 다음은 이제 지그재그런입니다. 지그재그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가운데 이렇게 콘이 콘이 있고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한 바퀴에 끝나는 학교가 있고요. 두 바퀴 연속으로 도는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또 이 거리가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5m, 그리고 여기가 뭐 6m 이렇게 되는 학교, 7m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입시 요강을 잘 보고 준비를 나중에 학교를 치르게 되면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십자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종목이 좀 약간 틀리죠. 십자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콘이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돌고 가운데 콘을 기준으로 사이드를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꼬링하는 이렇게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천대에서 요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비슷하지만 조금 틀리게 치릅니다. 이렇게 폰이 있지만 부메랑이라고 해서 부메랑처럼 달린다고 하죠. 아까는 이렇게 돌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바로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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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이렇게 꼬리입니다. 아까랑은 좀 틀리죠. 아까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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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이런 식으로 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목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Z런입니다. Z런은 말 그대로 Z자 모양을 만들어서 콘을 도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발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콘을 돌고 다시 이쪽에서 콘을 돌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 방향이나 돌고 다시 턴을 합니다. 이렇게 턴을 해서 N자 모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 이 종목이 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만 이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왕복 달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배근력은 다들 이제 한 번씩 보셨겠지만 배근력은 측정 기계를 잡아당기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사슬로 된 이렇게 고리 부분을 연결을 해서 기계를 약간 뽑아서 그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고요. 음, 보통은 200 정도가 만점 기준입니다. 보통 200 기준이 만점 기준인데 학교마다 좀 틀리겠지만 220까지가 만점인 학교도 있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숭실대가 아니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220 정도가 만점이 됩니다. 남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150 정도가 만점 기준이고 또 좀 기록이 좀 세다 하는 학교들은 160 정도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연성 종목인데 유연성은 이렇게 두 가지 좌정굴, 최정굴이 있지만 또 종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요번에 그 전부터 있었는데 어, 최후굴이라는 최후굴이라는 후굴 최후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좌정굴은 앉아서 내 유연성을 손으로 끝까지 이제 측정 기계를 쭉 끝까지 밀고 그 앉아서 유연성을 측정하는 종목이고요.
체중굴은 서서 아래로 숙이면서 유연성을 측정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최후굴은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머리를 위쪽으로 내서 바닥과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엎드리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시 할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사이를 측정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종목을 측정하는 학교가 지방에 있기는 한데 주, 주로 많이 인기 없습니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메디신볼 던지기인데요. 메디신볼 던지기는 1kg와 1kg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이 종목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k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3kg를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 만점 기준은 11.5 정도, 요 정도 11.5에서 11점 후반, 그러니까 1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만점 기준 한 12m 정도 될 것 같고, 예전보다 기록이 조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12m, 여학생 같은 경우는 2kg로 던지기 때문에 이 정도 거의 비슷하게 한 9m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 메디신이 있는데 이제 숭실대학교 정시 부분에서 앉아서 메디신을 가슴에다가 얹어놓고 던지는 종목입니다. 보통 6.5m 정도 던지면 만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서전트입니다. 서전트는 이제 채공과 버티컬 그리고 손들어서 벽짓기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요. 채공은 말 그대로 점프를 뛴 다음에 얼마나 오래 떠 있는지 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시간을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측정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높이를 측정을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채공을 떠서 그 사이에 공백 기간, 그러니까 측정 기간에서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게 이제 채공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버티컬. 버티컬은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리고 점프를 뛰면은 줄이 늘어나는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손들어서 벽짓기. 말 그대로 손들어서 이렇게 손 든 다음에 그 위치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좀 이해를 할게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벽을 딱 찍습니다. 그럼 벽이 이렇게 쫙 있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점프를 떼서 닿는 부분, 요 사이의 구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는 손을 딱 약하게 찍으면은 센서가 측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강하게 측정을 해줘야 되고요. 보통 손바닥이 너무 약하게 찍어서 측정이 안 돼서 파울을 당하는 그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게 강하게 짚으면 됩니다. 용인대에서 이렇게 손들어서 벽짓기 용인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삼육대에서 손들어 벽짓기 종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채공은 국민대에서 치르고 있고요. 버티컬은 가천대하고 전문대 어, 전문대에서 이렇게 지금 경민전무대죠. 경민전무대에서 버티컬 테스트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 종목인데요. 50m 달리기하고 80m, 그리고 100m, 그리고 이제 1200, 1500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 종목들도 학교마다 지금 없어진 학교들이 좀 있죠. 100m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도 시립대 같은 경우 100m가 있고요. 시립대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100m 종목이 있습니다. 80m 같은 경우는 성결대학교에서 80m를 치르고 있고 50m는 상명대학교에서 50m 치르고 있는데 실기가 상명대에서는 실기가 50m가 없어졌죠. 이번에 없어지고 그리고 성결대학교 그리고 서울대, 성대, 그리고 시립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군사학과나 예전에 이제 1500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치렀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군사학과나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허들인데 임용고시를 이제 치르는 어, 임용고시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제 체육교육학과죠. 체육교육학과에서 임용고시 졸업을 하고 나서 임용고시를 치를 때 보통 많이 보는 종목들이 허들하고 높이뛰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험을 체육교육학과에서는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숙대 같은 경우, 숙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허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뛰기 이렇게 됩니다. 숙명대학교도 체육교육학과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보통 건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도 높이뛰기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좀 배우지 않고는 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좀 힘든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조 종목도 임용고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속대 그리고 건대 뭐 이런 학교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핸드스프링은 달려가면서 손을 짚고 회전을 해서 착지를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물고 나면 서서 앞구르기. 물고 나면 서서 약간 한 3초 동안 정지한 상태에서 바로 앞구르기 이렇게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구기 종목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농구 골밑슛이 많습니다. 농구 골밑슛이 많는데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 사이드에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밑슛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운드를 하고 볼을 넣고 또 이쪽으로 와서 또 바운드를 하고 또 볼을 넣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바운드 없이 바로 떨어진 거를 리바운드 해서 잡자마자 또 반대로 가서 넣고 반대로 가서 넣고 이렇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를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슛을 넣는지 요거를 잘 요강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17개가 만점이긴 하지만 보통 15개 정도면은 거의 상위 10% 안에 듭니다. 상위 10%.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개수는 14개 정도 되죠. 14개. 그리고 조금 보통 학생들이 14개 정도 되는데 13개가 13개에서 14개 정도가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하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바운드를 하고 볼을 넣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바운드 없이 양쪽에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바운드 없이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놓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농구공 멀리 던지기죠. 농구공 멀리 던지기인데 농구공 멀리 던지기는 메디신볼 던지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거리는 한 22m에서 23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점 기준으로 메디신볼하고 똑같은 자세로 던지기 때문에 공이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리 나가죠. 메디신볼보다는. 그리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1kg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kg 메디신볼 던지기는 보통 한 18m 정도 던지면 좀 상위권에 드는 이제 거리입니다. 용공거리하고 매우 비슷하게 던질 수 있고요. 다음은 배구프라디. 배구프라디는 이제 벽에다가 배구공을 토스를 하면서 언더하고 오버 토스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토스만 오버 토스만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배구프라디가 있고 그다음에 축구 리프팅. 축구 리프팅은 이제 발로 리프팅하고 무릎으로 올려서 리프팅하고 머리에다 올려서 리프팅하고 이렇게 좀 부위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충분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핸드볼공 던지기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핸드볼공 던지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볼 던지기는 고려대학교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종목도 없죠. 폐지가 됐죠. 그래서 소프트볼 던지기는 많은 학교에서 이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타 종목에서는 사이드 스텝과 팔굽혀펴기, 그리고 순환계측, 턱걸이, 매달리기, 중량 들고 달리기 이렇게 있는데 사이드 스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는데 가운데 발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종목입니다. 요 개수도 요쪽으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가운데로 오는 거 하나, 또 사이드로 빠지는 거 하나, 다시 가운데로 오는 거 하나.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가운데까지 다시 오면 4번이 측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삼육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센서가 오른쪽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센서가 발이 걸리지 않게 되면 여기서 센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운데 센서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센서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센서를 인식을 못한다면 하나, 둘, 셋, 4개를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총 하나 넘어가지 못했을 뿐인데 파울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파울을 안 하는 게 가장 사이드 스텝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팔굽혀펴기 종목 같은 경우 군사국가에서 많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측은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계측은 뭐냐면 이제 종목이 뭐 한 3가지 이런 종목을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게 이제 한 번에 치르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 스텝을 하고 난 다음에 왕복 달리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총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 시간을 예를 들어 뭐 한 1분 나왔다 이렇게 해서 총 시간을 재는 그런 종목입니다. 개수가 있겠죠. 뭐 사이드 스텝 뭐 예를 들어 20개, 윗몸 일으키기 뭐 30개, 그리고 이게 거리 뭐 10m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 서울에 본캐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환 규칙을 정시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턱걸이 같은 경우는 보통은 15개에서 20개 사이가 만점 기준이 되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턱걸이기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리기입니다. 이제 매달리기 같은 경우는 보통 45초 정도 매달리면은 만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턱걸이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20개. 중량 들고 달리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량을 내고 20m를 갔다가 20m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종목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정시와 수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치르게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종목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입시 비중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입시 비중은 제자리 멀리뛰기가 가장 많죠. 이제 27개 학교에서 이제 치르고 있고, 10m 같은 경우는 15개. 이건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선생님이 조사를 한 겁니다. 27개. 아무래도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 하게 되면 이 종목들은 전부 다 특정 종목을 빼고 난 다음에 종목을 거의 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는 순발력과 근력 그리고 스피드를 요구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학교에서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죠. 다음은 10m 왕복 달리기가 그 다음으로 높네요. 1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메디신도 던지기 이렇게 주력을 이루는 학교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전부 다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와 서전트 점프와는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자리 멀리뛰기 잘하면 서전트 점프를 잘하고 서전트 점프를 잘하면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준비를 안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대로 하면은 조금 기술적 부분이 조금이 이제 대학이 되겠지만 그 부분만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매기신들 던지기, 대근력, 그리고 유연성 요렇게 종목만 잘 하신다면 최대 입시 종목의 모든 종목을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이제 할 부분은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정말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험생이 필요한 8가지 운동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수험생이 꼭 알아야 될 5가지는 목표 설정, 자기관리, 개인운동, 식단관리, 실기시험입니다. 목표 설정은 학교를 정하고 어떤 실기들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계획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종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도 자기가 너무 오버해서 상향을 쓰질 않는지 요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작년에 컷 기준이 어느 정도였고 등급에 따라서 학교가 나뉘기 때문에 컷이 어느 정도였고 거기에 맞는 실기는 몇 점 정도 돼야 실기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많이 뭐 감기에 걸리거나 발목을 다치거나 뭐 심지어 뭐 유리를 밟아서 발이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통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보통 부상 방지 많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뭐 배구도 많이 할 테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실기를 앞두고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좀 삼가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해서 평상시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 시험을 한 달 앞두고는 거의 정말 자기는 몸을 정말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가 이제 또 매우 필요하고, 이제 먹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도 잘 해야 되고, 또 실기를 앞두고 많이 먹어서 또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 대비 근력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실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운동입니다. 개인 운동은 필수 운동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배근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악력기를 사서 운동을 해줘야 되고, 턱걸이가 약하다 그러면 평상시에 턱걸이를 꾸준히 목표를 설정을 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종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공 던지기 같은 경우, 매비싱볼 던지기, 턱걸이, 그리고 무슨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빨리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운동을 설정을 해서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 관리에 같은 내용인데요. 체중 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 많이 아무래도 먹게 되면 먹고 싶은 건 많겠죠. 아무리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겠죠. 하지만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먹는 것도 살이 찌지만 어,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또 살이 찝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살이 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공백 기간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눈다면 아침을 대부분 안 먹죠. 그러게 되니까 배에서 신호를 줍니다. 점심에 너 배고프니까 많이 먹어. 한 끼 먹을 거야. 많이 먹어. 그래서 엄청난 양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또 먹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양을 먹었는데, 점심에 이만큼의 양을 먹었는데 활동량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요만큼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또 배가 고프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또 이만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음식의 양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식습관을 잘 들여야 체중 관리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실기 운동입니다. 실기 운동, 아까 말한 대로 목표 설정을 하고 실기 분석을 한 후에 실기 운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본인이 필요한 종목이 어떤 것들인지 그거에 맞는 운동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식단 관리,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먹어야 할 것은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 이걸 먹으면 몸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것, 딱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 먹으면 왠지 살찔 것 같고 몸이 해로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참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겠죠. 보통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콜라, 그리고 햄버거, 치킨도 이제 훈제로 먹는 것들은 괜찮은데, 치킨이 튀긴 것들, 이제 튀기는 음식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삼가해야 되겠죠. 먹어야 할 것들은 영양제를 많이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견과류나 아니면 고단백질, 닭가슴살이나 야채, 이런 것들. 반찬을 골고루 잘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날씨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겨울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시로 시험을 치르는데, 실외에서 80m를 뛰는 종목이 있어요.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 80m를 뛰는데 그 전날 비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80m를 준비를 해서 왕복 달리기를 저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바뀌게 되면 25m 왕복 달리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미처 준비를 못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기 시험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보시고 실기를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100m 같은 경우 실기가 있는데 100m에서 그 전날 눈이 왔어요. 그러면 바닥에 눈이 왔기 때문에 실기를 바꾸게 되겠죠. 20m 왕복 달리기라든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의 변수를 꼭 염두에 두시고 실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컨디션 관리. 그 전날에는 꼭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음 날인데 마치 몰아서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벼락치기 운동하는 것처럼 그 전날 엄청난 양을 또 운동을 하게 돼서 부족하다고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전날에는 감기 걸리지 않게 몸을 잘 관리해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샤워를 못 한다고 한다 그러면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그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목까지 올라오는 티를 입던가 아니면 수건으로 목을 감싼다거나 목에서 감기가 굉장히 많이 와요. 보통 땀이 나면 목 뒤에서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온도 차이가 바뀌면서 이 땀이 식으면서 이 보통 감기에 최고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땀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평상시에 비타민 C 같은 것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기장의 변수입니다. 실기장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센서 기계가 고장 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은 본인이 이제 겪어보지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좌전굴 시험을 보러 간 학생이 있었어요. 좌전굴 시험을 보러 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보통 바로 이제 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자기기인데. 그래서 한 50분 정도를 대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식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땀이 식은 상태인데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록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또 잘 몸을 푸느냐, 요 부분도 실기장의 변수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오래 기다리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몸을 풀었어요. 1시간 전에 몸을 풀었는데 실기를 1시간 후에 실기를 치를 거라고 알고 이렇게 풀었는데 시험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돼서 2시간 후에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미리 몸을 풀었기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요. 여기서 기운이 다 빠지고 결국에는 본인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도 잘 하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상대방이 저쪽에서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아, 좀 딜레이가 되는구나. 아니면, 아, 저런 식으로 하면 파울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눈치껏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아, 본인만 열심히 하면 돼.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 잘 대처를 못한다면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파울의 압박감. 보통 실기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치르게 돼요. 1차 시기, 2차 시기, 이렇게. 1차 시기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통은 2차 시기에 끝나는데, 첫 번째 1차 시기에 파울을 하게 돼요. 파울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파울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시기에는 100% 실기를 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한 90%나 80%. 왜? 또 파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파울을 하기 때문에 실기를 100%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첫 번째 시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95%로 안정성 있게 95%에서 90%로 뜁니다. 95% 정도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왜냐면 95%는 조금 안정감 있게 좀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로 뭐 100%, 110%로 뛰겠다고 하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파울을 하게 되고,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콘을 빨리 돌려고 여기를 빨리 돌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끄러지게 되죠. 슬립이 납니다. 슬립이 나서 아무래도 파울을 하게 되면 2차 시기에는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숨이 차죠. 숨이 차고 또 바로 가서 또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록이 덜 나오게 되고, 또 파울하면 어떡한 걱정 때문에 천천히 콘을 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95%로 하고, 만약에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 2차 시기에 내가 조금 그래도 95%인데 한 110%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또 과감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파울의 압박감, 이거 많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상황 대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해 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전거를 시험을 치르러 간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시험을 치르다가 27 정도를 밀었어요. 남학생 정도인데 27 정도를 밀었어요. 한 20 정도만 밀었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27을 밀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감독관이 어,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17로 들은 겁니다. 17로 들었는데 그거를 교수한테 얘기를 하죠. 큰 소리로. 27인데 27인데 흐리게 얘기해서 27, 17 이렇게 해서 17로 들은 겁니다. 17로 들어서 교수는 17 이렇게 다시 읽어주죠. 근데 이 학생은 분명 27을 밀었는데 17로 밀었다고 해서 저 27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17이야 그려놓고 다시 사인해.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은 억울하지만 사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사인을 한 거죠.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사인을 끝까지 하지 말고 다시 될 수 있는, 다시 만약에 뭐 잘못 들었다 그러면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17을 밀어서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친구는 삼수생이었습니다. 삼수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됐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실기장에서는 벌어져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나중에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험생이 준비해야 될 5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는 수험생이 이제 필요한 8가지, 아까 간단하게 또 설명하세요. 악력기. 악력기는 배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턱걸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래 매달리기를 어,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평상시에 악력기를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철봉 매달리기. 매달리기는 배근력을 하기 위해서 악력이 풀려서 배근력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철봉 매달리기 하게 되면 악력이 많이 키우게 되겠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리기 종목들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턱걸이. 턱걸이는 이제 근력 운동과 상체 운동이 같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턱걸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유연성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 많이 비중이 있지만 남학생들도 유연성이 되게 비중이 높은 학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을 꾸준히 연습을 안 하면
단기간에 늘릴 수 없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8가지를 정했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복근, 정경 골근. 이제 비복근은 종아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골근은 종아리 앞에, 정강이뼈를 유지하는, 지지해주는 앞에 정경 골근입니다. 그 부분은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보통 피로골절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정경 골근을 좀 단련시켜주면 피로골절이 조금 덜 합니다. 아무래도 피로골절이라는 거는 뼈가 많이 피로해서 생기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근육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많이 하면 다리 알이 베기죠. 근데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도 마찬가지. 피로가 많이 쌓이다 보면 그 뼈가 많이 피로해지다 보면 알이 배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아픔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켜주면 아무래도 그 뼈가 받는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쿼트 종목은 체대 입시 종목에서 가장 필요한 개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이 많이 하체 근력이 돼야 달리기도 잘하고 제물도 잘하고 모든 종목을 다 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는 필수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하루의 양은 스쿼트 500개입니다. 500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분할로 해서 하루의 양을 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50개씩 10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개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시간에 50개 하는 게 50개 하는데 대부분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50개, 그리고 뭐 학교에 가서 등교해서 50개, 쉬는 시간에 잠깐 50개, 점심시간에 잠깐 또 50개, 이렇게 해서 하루의 양을 좀 정해놓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한 번에 500개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양이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분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잠깐 운동을 하고 또 공부도 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잠깐의 운동을 하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다른 기술적인 운동을 할 때 많이 시간이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운동을 해주게 된다면 실기 운동을 할 때는 실기 운동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실기를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꼭 필요한 8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됐죠. 실기 운동을 또 계속 설명하다 보면 또 1~2시간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급하게 하느라 좀 이렇게 서투르게 좀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질문,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조재호 선생님하고 다시 연결을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단계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